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 중반의 나이로 30 넘은 딸 하나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3년 전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은 식구라곤 딸하고 저뿐인데 항상 우리 애가 좋은 배필 찾아서 결혼했으면 싶었거든요. 그건 모든 부모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겨우 좋은 사람 만나 제품을 떠나나 했는데 엄청난 일을 겪고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됐어요. 그래도 솔직히 우리 딸을 시집만 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서도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힘들게 끝자락에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모든 엄마가 제 사연 보면서 우리 애는 뭐가 문제여서 여태 시집도 안 가고 이러고 사나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참 많잖아요. 어디 내놔도 부족한 것 없는 애가 결혼 하나를 못해서 혼자 사나 여전히 물가에 내놓고 온 심정이잖아요. 물론 몇 개월 전까진 저도 그런 엄마 중 하나였고요. 점점 30 중반이 넘어가는데 저러다 40, 50도 곧 오겠다 싶어서 딸보다 제가 더 마음이 급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처럼 상황이 급급해서 결혼을 시키려다 보니 더 큰 위험이 도사리는데 못 보고 지나칠 일이 생기더라고요. 충분히 알 수 있는 힌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마 저도 그 시점을 넘기고 갔으면 우리 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이 일을 통해서나마 혼사를 앞둔 많은 부모님들께 제대로 보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쓰는 글이라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아마 남편이 있었으면 우리 애도 다른 딸들처럼 그냥 편하게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가 남편 떠나고부터 제 옆에 딱 붙어서 모든 일상을 저하고 보내려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가긴 어딜 가. 너도 좀 쉬어야지. 날도 좋아졌는데 엄마 콧바람 쐬면 좋잖아. 간만에 경기도 쪽 가서 고기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럴까? 엄마 심심했잖아. 내내 집에만 있고. 됐어. 내가 청춘도 아니고 심심할 것도 없다. 주말에 네 친구나 만나. 아님 남자라도 제발 만나고 오던가. 또 그 소리네. 나 시집 안 간다니까. 느낌에 계속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선 많은 기회들을 일부러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 번씩 남자들이 꽃도 보내고 집 앞에 찾아오는 경우도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죄다 거절을 넣으니 사람 연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작은 이모가 너 계속 이러고 산다고 조만간 선자리 한번 만들까 하던데 혹시라도 전화 오면 싫다는 말 절대 하지 마. 일단 만나는 봐. 난 엄마하고 평생 살 거야. 싫다고. 남자는 무슨? 엄마가 싫다는데 왜 자꾸 고집을 피워? 내가 좋아서 그래. 난 엄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이고, 너 이러고 있는 게 불효야. 알아? 엄마가 모른다. 내가 남자한테 인기가 없어. 어떡해. 핑계도 좋다. 내가 너 남자가 꽃 주고 집 앞에 와서 기다리는 것도 몇 번 해봤어? 네가 자꾸 싫다 하니까 더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엄마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혼자 잘 살 수 있대도. 싫어. 귀찮아. 정 그러면 결혼해서 엄마하고 가까운 데 살면 되잖아. 방법을 찾으면 다 있어. 왜 엄마가 부담을 느끼게 해. 엄마 요즘 너 보고 있으면 속이 갑갑해 이거사. 이모들까지 왜 나서고 난리야.
오죽하면 그러겠냐, 지금? 딸한테 아무리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해도 딸은 절 혼자 두고 시집갈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심 제가 딸 인생에 엄청 짐이 된 듯한 느낌도 들었죠. 아마 남편이 있었으면 이렇게 절 생각하는 시간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보낼 텐데 한창 연애할 시기에 애 아빠도 아프고 그래서 같이 마음고생 시킨 것도 미안한데 이젠 저까지 속 썩이는 꼴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딸에게 맥주 한잔 마시자고 했죠. 종종 저녁에 둘이 이런 시간을 만들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엄마, 속마음 말해도 돼? 말해. 너한테 짐 되는 기분이 들어. 앞길 막는 것 같고. 엄마 눈엔 부족할 것도 없는 우리 딸이 좋은 가정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면 싶은데. 엄마는 왜 결혼이 인생 전부인 것처럼 그래? 자꾸. 이것도 옛날식이야. 엄마 하는 말도 그렇고 요즘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 그래, 네 말대로 옛날 생각이야. 아는데 그래도 엄마는 알잖아. 가정이란 걸 꾸리면 어떤지. 아빠 아파서 먼저 갔는데도 엄만 좋다는 거야? 그럼 엄마는 좋아. 딸은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일찍 떠난 사실을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진심이야? 정말로 엄마는 후회 없어. 너 같은 딸도 만났고 네 아빠 사는 내내 그만하면 가정에 충실하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둘 다 좋은 사람이었어. 그랬지. 아빠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빠 빈자리가 더 큰 걸지도 모르겠다. 우리 하늘에서 보고 있을 아빠를 위해서 짠할까? 저는 딸과 둘이 맥주잔을 부딪히며 잠시 남편 생각도 하고 슬프면서도 기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죠. 네 아빠 아니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알고 살았겠어? 기쁨을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애 낳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란 소리가 아니야. 너도 이 행복을 알고 살았으면 하는 거지. 난 사실 엄마 무서운 게 있어.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딸이 그런 마음을 말하더라고요. 뭐가 무서워 무섭긴. 아빠도 갑자기 어제까지 건강하다 아파서 떠났잖아. 그래서 누굴 만나도 언제든 그렇게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누굴 만나기도 싫고 그냥 결혼도 싫은 것 같아. 왜 그런 생각부터 해? 잘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공포에 떨고 슬퍼했던 딸을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엄마로서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미안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도 다 컸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네가 겪었을 상처를 생각을 못했어. 장래도 그렇고 아빠 사업 정리에 바빴잖아. 우리 딸 마음을 엄마가 못 알아줬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럴까봐 말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엄마는 너 없었으면 몇 배로 더 힘들었을 거고 절대 못 일어섰을 거야. 그래도 아빠가 가족이라는 걸 남겨주고 갔잖아. 딸은 그 말을 듣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무조건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싫다고 하던 이유에 대해 그날 처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진 눈치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은 달라졌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 저에게 백화점을 같이 가자더군요. 자기 손으로 옷도 절대 안 사는 애가 웬일인가 싶었죠. 무슨 일로 옷을 다 사러 간대? 그 작은 이모가 소개해준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아이, 정말이야? 정말? 마음 먹었어? 아유, 고맙다. 고마워. 왜 이렇게 좋아해? 방방 뛰면서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딸도 웃더군요. 아, 진정해, 엄마. 이렇게 만나서 잘 될 확률 거의 없어. 그냥 이모가 만들어준 자리인데 내가 무턱대고 싫다고 말하기가 그래서 가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알았어. 엄마 3분 안에 준비해서 나올게. 천천히 해도 돼. 솔직히 몇 년 만의 변화라 반가우면서도 딸보다 제가 더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옷을 고르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들뜨더라고요. 엄마가 한 번씩 꿈을 꾸거든. 무슨 꿈? 네가 하얀 드레스 입고 멋진 남자하고 손에 딱 잡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엄마가 너무 좋아서 막 울어. 아휴, 또 시작이다. 엄마 김칫국 마시지 말라니까. 그냥 꿈이 그랬다는 거야. 드레스 입은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엄마가 꿈에서만 보는 게 아까울 정도더라. 그 남자도 사람 볼 줄 알면 널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 누구 딸인데 내가. 그지? 딸도 오랜만에 그런 자리를 가보는 거라 걱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리고 며칠 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면서 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둘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들어오는 걸 보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눈치였죠. 그리고 바래다 주러 집 앞까지 온 예비사이를 베란다에서 빼꼼 내다보고 있다가 순간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그 바람에 첫 만남부터 집에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 괜히 둘 사이를 망치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눈치가 보이는데 먼저 분위기를 풀며 예비사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어머니 초면에 집까지 불러주시고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인사드리러 가고 싶었는데 저는 어머니가 부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 무슨 내가 괜히 추측맞게 보고 있다가 미안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네? 예비사위는 갑자기 목소리를 저만 들리도록 작게 낮추더라고요. 사실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수연 씨 방도 보고요. 앞으로도 어머니 뵈러 온다는 핑계로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딸을 많이 좋아하고 호감이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았죠. 그리고 제게 떠나면서 이런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연애를 오래 쉬어서요. 우리 애도 그래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수연 씨 마음에 꼭 들고 싶어요, 어머니. 혹시라도 저에 대해 어떤 이야기든 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아유, 우리들이 무슨 스파이 같네. 그러네요, 정말. 처음 본 사이였지만 어쩐지 정감이 가더라고요. 자기 부족한 부분도 포장하지 않고 다 이야기를 먼저 하니 꼭 내 식구가 될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랑 저랑 한 팀인 거예요, 이제부터? 고칠 부분은 고쳐서 수연 씨 마음 얻고 싶어요, 어머니. 도와주실 거죠? 아이, 그럼 내가 도와야지.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성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 보는 순간 제 결혼할 운명이란 느낌이 딱 왔거든요. 아이, 진짜 그런 인연이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딸에게 물어보자 딱히 나쁘게 생각될 만한 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몇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서 잘만 하면 예비 사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사위가 되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딸보다 4살이 많던 예비 사위 집에서도 한시라도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은 모양인지 여러모로 서두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루는 예비 사돈이 연락이 와서
따로 어른들끼리 만남을 갖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인사도 미리 하면 좋겠다 싶어 나갔죠. 그간 인사랍시고 이것저것 보내준 것도 많았거든요. 고맙단 인사도 만나서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이고, 사돈. 벌써 사돈 소리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너무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야 감사 인사를 드려요. 어머, 별 말씀을요. 제가 절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둘이 잘 만난다고 하니 어른들이 더 신난 것 같죠? 그러기는 말이에요. 에휴, 저러다가 마음 넘기고 노총각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그 마음은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같은 엄마로서 잘 아시죠? 그럼요. 얼마 전까지 같이 애 끓는 처지였잖아요. 이 얘기를 누구하고 하겠어요. 사돈 만나니 좋네요. 사돈하고 동병상련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어서 그런지 그 자리가 긴장될 법도 한데 편안하면서도 좋더라고요. 한 1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인연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저도 우리 애들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신기하죠? 그간 여자 하나도 안 만나고 버티더니 우리 며느리 보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우리 애도 똑같아요. 주말에 저 말고 약속 잡아서 나가는 게 몇 년 만인지. 그리고 한참 떠들썩하게 웃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비사돈이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먼저 운을 띄우더군요. 저 실은 제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저는 집안에 대소사라도 있나 저와 딸이 느끼기엔 흠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긴장이 됐어요. 괜히 이런 자리부터 마련할 리가 없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편하게. 물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둘 다 그러는 건 아는데 제가 너무 기다렸던 일이라 또 하나뿐인 아들이기도 하고요. 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집 하나는 꼭 해주고 싶은데 우리 며느리의 이름 앞으로요. 집을요? 당연히 저는 안 좋은 상황을 예측하던 터라 덜컥 신혼집을 딸 앞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에 오히려 제가 더 크게 당황했어요.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감사하다면서 떡 한 상자 받는 듯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돈이 수줍게 웃고 있지만 제 반응을 은연중에 살펴보고 있는 게 느껴지기도 했죠. 혹시 저 혼자 남은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무래도 남편이 없는 집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 조심스레 물었죠. 어차피 나중에 식구가 되면 다 알게 될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요. 나쁘게 생각 마세요. 괜히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저라도 남편 없이 한쪽만 있는 집이면 그런 부분 고려하는 게 당연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사업 자금으로 남겨두고 간 게 있어서 결혼 미천은 보탤 수 있거든요. 집은 적은 돈도 아닌데 부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참 사돈은 생각에 잠기더니 제가 오래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남편이 워낙 강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사는 내내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건 대물림하고 싶지 않단 생각했어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명이라도 내 집이라면 나가란 소린 시원하게 해보고 싶은데 내가 쫓겨나게 생겼구나 싶고 서럽게 산 세월이 있는데 우리 며느리라도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았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 싶은 생각에
제 딸이 부러워지기까지 했죠. 아유, 어떻게 딸 가진 저보다 더 마음이 좋으실까? 집은 사돈이 봐주세요. 여자가 살림을 주로 하니까. 아, 우리 아들은 어디서도 눕기만 하면 자고 돗자리만 깔아줘도 잘 살 녀석이니까 무시해버리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워낙 이 집도 결혼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일이라 며느리를 반겨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생각했죠. 너무 큰 떡이 눈앞에 와 있을 때는 일단 삼키고 보는 게 답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부터 남편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죽은 뒤로 한 번도 꿈에서 그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애가 드레스를 입는 것까진 꿈에서도 자주 보던 모습인데 남편이 중간에 딸 드레스를 찢으면서 안 돼.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아, 무효야, 무효.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마다 전 남편이 하늘에서 본 예비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마음이 찝찝했죠. 그래서 남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아유, 심술났어. 우리 애한테 잘해. 집까지 해준다는데 그런 시어머니도 세상에 없겠더라. 당신은 왜 그래? 하면서 혼잣말처럼 읊조렸죠. 왜 아빠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좋은 조건의 사위가 와도 우리 귀한 딸을 보내기 싫은 마음. 아마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전해지는 게 아닐까 했죠. 그리고 사돈의 성화에 저도 얼떨결에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딸도 부정적인 느낌이더라고요. 아, 공동명의도 아니고 왜 굳이 나한테? 본인이 겪은 걸 너한테 주고 싶지 않다더라고.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니? 이상해. 너무 잘해주니까. 결혼하면 바로 얼굴 바꾸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지? 아, 무슨 집을 내 명의로 해줘. 엄청 부잣집이면 또 모를까. 그럴 사람처럼 안 보이던데. 겪어봐야 알지. 내 친구들이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고 벌써부터 걱정해. 엄마도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적당히 괜찮다고 거절해. 난 반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아주 부잣집은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 딸을 고맙게 받아들여주고 반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만한 자리는 없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사돈의 소개로 만난 중개사와 이 집 저 집을 둘러보면서 크게 좋은 구조도 아닌데 몇십억 소리가 쉽게 나오는 걸 보면서 결정이 더 어려워졌죠. 흔쾌히 돈 신경 쓰지 말고 집만 보라고 해도 어떻게 그 돈을 듣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개사에게도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보이니 괜히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 미안해지더라고요. 아휴, 어떠세요 여기는? 다른 곳 더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5집을 찾아봤는데. 아, 미안합니다. 번번이 나 때문에 고생이네. 아, 별 말씀을요, 사모님. 이게 제 일인데요. 집이 평생을 사는 거나 다름없는데 신중하게 보시는 게 맞아요. 게다가 따님 살 집이라면서요. 오늘 다른 집 말고 아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럼. 사모님 댁을요? 서로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혼자 산다는 중개사가 괜히 제 딸 같아서 마음이 가더라고요. 차에 샌드위치며 김밥 먹던 흔적이 있는 걸 보곤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좋은 식당 말고 누추한 우리 집으로 부른 건 그래도 집밥 못 먹고 지낼 것 같아서 고향도 멀다면서요. 내가 오늘 하루 엄마다 생각하고 뭐든 말해요. 다 해줄게. 아이고, 김치전 하나 후딱 해줄까? 그러더니 중개사가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고향에 갈 일이 이제 없거든요. 근데 오늘 밥이 정말 엄마가 해주신 것 같아서.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태견해야 할까. 이런 딸을 보고 어쩐지 어른한테도 너무 잘하고 내 딸 같더라고.
그리고 전 솔직하게 사돈과의 사이도 고백을 했죠. 여태 사돈과 제가 사업 파트너로 아는 사이인 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준 집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상황이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우리 딸은 거절했으면 싶어하고 그쪽은 받으라고 하고 그러니 내가 선뜻 결정을 못했지.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거기까진. 미안해요. 그래서 괜히 고생만 시키고.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신혼집은 무조건 여기 통해서 할게요. 그거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약속. 저도 좋은 집 꼭 찾아드릴게요. 약속. 그렇게 손가락까지 걸고 기분 좋은 식사 자리를 마쳤죠. 가는 길에 김치며 과일까지 챙겨 보냈더니 하루가 다 뿌듯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사돈은 마음이 급해진 탓인지 전화가 몇 통이고 와서 사돈, 집은 보고 계신 거죠? 마음에 드는 곳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 붙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열심히는 보고 있는데 그게 참. 또 돈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찮대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다녀보니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염치가 없어도 그렇죠, 사돈. 우리 며느리한테 작은 오피스텔 하나라도 주고 싶어요. 결혼 선물로 남는 것 하나 제대로 해주고 싶어 그런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살다 아무리 통 큰 집안이라도 집을 선물로 해주고 싶어 안달인 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이쯤 했으면 사돈도 충분히 본인 진심은 전달했다고 물러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그러더니 사돈은 제안 하나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신혼집 개념으로 며느리한테 얻어주는 오피스텔을 저도 사업 공간으로 활용할게요. 그럼 같이 쓰는 거니까 식구끼리 서로 좋죠? 전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돈은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중개사와 셋이 집을 보러 다니는데 저도 여태 본 집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돈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강하게 밀어붙이며 도장을 찍으려 하더군요. 그래요. 여기 좋네. 공원도 보이고 여기로 하세요. 그러네요. 집 구조도 시원하게 잘 나왔네요. 그런데 중개인이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좋은 집이라며 들어올 때만 해도 발걸음이 가볍더니 얼굴이 점차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딸보다 요 며칠 더 자주 본 사이라 그런지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돈은 단점은 볼 새도 없이 연신 좋은 것만 찾으면서 속이 다 트이네 밖을 봐도. 아이고 화장실도 크네요. 당장 내일부터 살아도 되겠네. 새 집이야. 그리고 잠시 사돈이 베란다로 간 사이 중개인이 고개를 돌려 화장실 쪽으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단 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다는 표정으로요. 저 대표님, 이쪽에 다락방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나, 무슨 다락방까지 있어? 이 집 정말 좋다. 이런 집은 또 못 만나겠는데요? 그리고 시선을 다락방으로 끌고는 화장실로 절 다급히 끌고 들어가더군요. 꼭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너무 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 것도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차분한 친구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이상했죠. 왜 그래요, 오늘따라. 천천히 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녹음기 하나를 주면서 사모님,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화장실 쓰겠다고 해서 나온 걸로 할 테니까 저 나가면 이것부터 바로 들으세요. 하셨죠? 전 시간 끌고 있을게요, 밖에서. 무슨 일이에요?
아이, 땀까지 다 흘리고.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순 없고요.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 집 문제라도 있어요? 아이, 곤란하면 내가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응? 밖에 저분하고 사돈되는 순간 초상 치를 겁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약속했잖아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듣고 나오세요. 애원하듯 문까지 잠그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는 두 사람을 벽 하나 두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씨, 누님, 장소는 구하고 있어요? 기다리라고. 좀 기다리고 있어. 나도 미치겠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집을 그냥 명의로 해서 구하라니까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우리 자금 어디에다 둬요? 이 창고 얼마 못 간다니까. 그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섰죠. 나도 애를 쓰고 있어. 맨날 보러 다닌다는데 그것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떠먹여 준다고 수저를 이까지 갖다 대도 입을 참 벌리고 앉았네. 어린 년보다 늙은 년이 문제야. 이게 없이 살아서 그런가 의심이 많아. 바로 이어지는 사돈 목소리에 뭔가 알 수 있었죠. 게다가 그렇게 아끼는 며느리에게 년소리를 붙여가며 말하는 것만 봐도 제가 모르는 일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알던 사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그 새끼가 튀면서 불 거라고 했다니까요. 야, 우리 다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가. 나도 위험해. 너만 죽냐고. 나도 애를 쓰고 있잖아. 그러더니 험악한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힘 좀 써봐요, 가서. 아유, 무식한 놈. 할 줄 아는 게 주먹밖에 없냐? 아니, 그 늙은 년 사는 집 엎어버리면 바로 새 집 얻으려고 하겠죠. 어차피 집에 남편도 없다면서요. 권만 주고 나가면 되죠. 멍청아. 늙은 게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거기 쓰시면 되겠냐? 더 늦어지지. 이러다가 조만간 경찰 뜬다니까요. 미치겠네. 내가 나갈 거야. 내일은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그년 이름으로 집 마련하고 걸리더라도 걔 혼자 독박 쓰게끔 둬야지. 거기서 우리 사치 돌리면 돼. 금방이야. 좀 기다려라. 어쩐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집에서 10억이 넘는 집을 단번에 해준다는 게 수상하긴 했거든요. 저는 그게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내 잘 돌려서 거절하려고 했던 건데 사채 일을 남 모르게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게다가 더 소름이 끼쳤던 건 누님, 혹시라도 그것들 증거 갖고 있거나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하고 관련 없다고 잡아떼면요. 한두 번 해보니 그 전에 입을 아예 못 열게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지. 오케이. 아예 처리해버리자고? 그래. 숨쉬게 만들면 뭐든 나불거리게 돼 있어. 사라져야 말이 없지. 그러면 우린 말 없는 사람 탓만 하면 돼. 이 말이 그저 농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게 섬뜩했습니다. 정말 두 얼굴이라는 사실도 무서웠지만 우리 딸을 자기네들 희생양으로 쓰기 위해 신혼집이라는 덫을 놓은 거더라고요. 이야, 시어머니 되니까 좋네. 당연하지. 밖에서 돈 주고 구할 필요 있어?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거한테 며느리 자리를 줘? 대단하십니다, 역시 누님. 하루만 기다려. 하루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저는 몇 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꼼짝을 안 하고 변기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숨을 잠시 고르고 침착함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온통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결혼을 깨는 건 너무 당연했지만 이런 계획을 짠 여우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당장 너무 많은 선택지가 앞에 놓인 것 같았죠. 감히 내 딸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무시무시한 계획까지 하는 것들을 그저 가만히 화를 내고 악을 지르는 걸로 벌을 주고 끝내면 되는 걸까? 그런 식은 도저히 성에 차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화장실을 나섰죠. 거실엔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여자가 해벌쭉 웃으며 사돈, 더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딱 좋네요. 네. 사돈도 좋으시죠? 둘이 보니까 결정이 빠르네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충 자리를 정리한 뒤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로 가야 하나, 변호사부터 찾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그 여자를 본 순간 돌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이성을 잃고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내 딸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양으로 만들려던 인간, 머리통이라도 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왜 이러세요, 사돈? 누가 사돈이야, 누가? 이 버러지 같은 거. 내가 남편도 보내고 애지중지 키운 딸을 어디 누명을 씌우고 니까짓게 죽이고 살려? 놓으세요. 갑자기 왜 이래, 이 여자가? 네가 뭔데 그런 걸 네 멋대로 꾸며. 하늘에서 내 남편이 다 보고 있어. 내가 그런데 속아 넘어갈 줄 알아? 네 더러운 돈 들어서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그런데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중개인은 침착하게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더니 사모님, 제가 112 신고했어요. 야, 넌 옆에서 왜 안 말려? 좀만 버티세요. 곧 올 거예요. 이게? 너 지금 누구 편들어? 그리고 중개인은 그 여자가 제 머리까진 못 오고 옷을 잡고 늘어지자 그걸 떼어놓으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한 2분 지나면 다 털리겠네요. 빨리 사과 나세요. 증인이 둘이나 있는데.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것들이 짜고 무슨 짓이야 지금? 내가 말해줄까? 네 사채 참고 털린다는 말이야. 여길 그럴 용도로 얻으려고 했지? 뭐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원래 나쁜 짓은 숨어서 못하는 법이다. 하늘에서 내 남편이 주소까지 다 알려주더라. 네가 뒤에서 그러고 있다고. 말했지? 내가 너 같은 것한테 순순히 당하는 인간 아니라고.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내 딸 목숨은 되고 그깟 돈은 안 돼. 웃기시네. 내가 돈 줄게. 너 원하는 만큼 준다고. 필요 없어. 네 더러운 돈. 이 기회에 돈도 털리고 인생도 제대로 털려봐라. 너 평생 만지지도 못한 돈 준다니까. 됐어. 네 가족도 모르지? 그래, 다 잃어보면 되겠네. 이번에 어디 혼자서 쓸쓸히 죽어갈 때 돼봐야 알겠지. 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는지, 네가 가진 돈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곧장 도착한 경찰에게 중개인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전 경찰 앞에서도 이 여자 머리채를 끌고 저승까지 가겠다는 일념으로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여자 손에 수갑이 채워진 걸 보자 그제야 제 몸에서 힘이 풀려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수사망에 오른 일이라서 경찰도 설명을 듣자마자 이 여자를 바로 범인 취급하면서 빨리 수갑 채우고 차에 태워 하고 데려가더군요. 집 하나 딸 명의로 하려다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에 연루될 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밥 한 끼 값이라고 하기엔 목숨을 걸고 저를 도와준 중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날은 자칫하면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고 왔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저 딸이 얼른 시집가 행복한 신혼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상에 빠져 현재의 일을 제대로 못 본 게 자책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불편한 상황을 거절하기보다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니까요. 딸 말대로 그런 데는 이유가 있길 마련일 텐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낳았던 꿈도 그렇고 딸 같은 중개인 친구도 그렇고 제가 혼자선 볼 수 없었던 걸 곁에서 제대로 보라고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해도 우리 딸이 그런 인생으로 빠졌을 걸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평생을 다 모아서 한 방에 액땜한 거겠죠. 그리고 예비사위 사돈 될 뻔한 그 집안 식구들도 자기 엄마의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눈치더라고요. 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좋은 인연으로 만난 사이까지 다 깨지고 나니 여러 사람의 원망을 갖고 살게 돼버린 거죠. 가족이 등을 지는 것만큼 사실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세상 무서운 것 없던 호랑이처럼 살던 여자가 감옥에서 쥐새끼처럼 피해 다닌단 말을 나중에 들었는데 인생이 한순간이구나 싶더라고요. 어디선가 그 여자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사는 인생이 어떤지 말이죠. 그리고 요즘 딸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된 중개인, 아니 또 다른 제 딸을 자주 불러 밥을 먹곤 합니다. 제 김치하고 반찬만 있으면 더한 일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넉살 좋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저는 급하게 누굴 만난다거나 밀어붙이는 식의 만남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잘 만나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하라고요. 무엇보다 제 딸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제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들, 딸들 시집 안 가서 걱정 마시고 진짜 본인이 택한 사람과 행복한 날을 만들어갈 수 있게 차분히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